왜 나는 항상 돈이 부족할까? 살면서 가장 자주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금세 사라지고, 열심히 일해도 통장은 텅 비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항상 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개념, 태도, 습관, 시스템, 모든 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만 집중하고 돈이 왜 빠져나가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늘 돈이 부족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부터 실제로 돈을 벌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습관,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할 돈에 대한 생각까지 모두 다뤄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부자 되는 법이 아닙니다. 돈과 인생을 더 현명하게 연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돈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보이지 않는 새는 구멍 때문이다. 돈은 분명히 들어오는데 왜 늘 부족하지? 이 질문을 수없이 반복해 본 적 있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한 이유를 수입이 적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소비의 구멍 때문입니다. 그건 아주 작고 사소하고 평범한 지출이지만 그 총합은 의외로 큰 구멍이 되어 당신의 통장을 잠식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매일 커피 한 잔 5,000원, 점심 후 디저트 3,000원, 주말에 감성 쇼핑 510만 원, 월 23회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빠지는 15에서 20만 원, 그리고 자동 결제로 나가는 OTT, 음악 스트리밍, 클라우드 요금, 하나하나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지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매달 수십만 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지출의 무서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구멍이 계속 열려 있다면 돈은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입보다 소비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 구멍을 막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약하자는 말은 너무 막연합니다. 정확한 지출 분석, 즉 기록이 우선입니다. 모든 지출을 1원 단위까지 기록해 보세요. 단 한 달만 해도 당신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 지출을 세 가지로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필수 지출, 생존을 위한 고정 비용, 월세, 공과금, 식비 등. 선택 지출,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소비, 외식, 쇼핑, 구독 서비스 등. 감정 지출, 감정적 이유로 발생한 소비, 스트레스 해소용 쇼핑, 보상 심리 등. 이 세 가지 중에서 감정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돈 흐름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말. 구멍난 통에 물을 붓는다고 절대 가득 차지 않는다. 두 번째, 돈은 버는 법보다 남기는 법이 먼저다. 돈은 많이 버는데 왜 모이지 않을까? 이 질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수입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통장은 항상 비어 있고 월말이 되면 어김없이 마이너스. 그 원인은 단 하나. 버는 법만 배웠지 남기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건 필요 조건이지만 돈을 남기는 건 충분 조건입니다. 많이 벌어도 다 써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적게 벌어도 잘 남기면 자산은 쌓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면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쓸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얼마를 남길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돈을 남긴다는 건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쓰는 것입니다.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언제나 소비가 저축을 이깁니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저축하세요.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생활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몇 달 안에 놀라운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돈을 남기는 사람은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달 고정비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자동 결제를 없애고 지출을 예측 가능한 구조로 만듭니다. 돈은 의지로 모으는 게 아닙니다. 구조로 남기는 겁니다. 얼마나 버느냐 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남기느냐입니다. 세 번째, 소비는 감정이고 절약은 시스템이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마음이 힘들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혹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을 때 무언가를 사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쇼핑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비는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의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달엔 좀 아껴야지 라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현장에선 지갑을 열게 되는 겁니다. 반면 절약은 다릅니다. 절약은 결정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대신 현금만 사용하기,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지출하기, 자동 이체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남은 돈은 마음껏 써도 되게 만드는 구조. 절약은 인내가 아닙니다. 선택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에 약합니다. 그러니 유혹을 피하는 게 아니라 유혹할 틈이 없게 만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예산을 짜고 카테고리별 한도를 정하고 불필요한 결정을 줄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절약입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절대 절제력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조를 만들고 규칙을 적용합니다. 감정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만들 수 있습니다. 소비는 감정입니다. 절약은 시스템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늘 후회하는 소비를 반복하게 됩니다. 소비는 감정이고 절약은 시스템이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소비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땐 보상 심리로 지출하고 기분이 좋을 땐 축하의 의미로 지출합니다. 즉, 소비는 이성보다 감정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이는 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절약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나눠 관리하는 것, 생활비 계좌, 고정비 계좌, 저축 계좌를 분리하면 자동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결정을 덜 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감정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사람은 절대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조를 바꿉니다. 네 번째, 가난한 사람은 결과를 보고 부자는 흐름을 본다. 왜 어떤 사람은 늘 돈이 없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수입에도 여유 있어 보일까요? 그 차이는 결과 중심 사고와 흐름 중심 사고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통장 잔고, 수입 총액, 지출 합계처럼 고정된 숫자에만 주목합니다. 이번 달 월급이 얼마였지? 카드값이 얼마 남았지? 이런 식으로 이미 지나간 결과에 집중하죠. 반면 부자는 흐름을 봅니다. 수입이 어떤 주기로 들어오는지, 고정비가 언제 빠져나가는지, 지출이 어느 타이밍에 몰리는지를 미리 계획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장 잔고보다 현금 흐름표를 먼저 봅니다. 다음 주에 카드값이 빠지니까 이번 주엔 외식 줄여야겠다. 이런 판단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흐름을 읽는다는 건 예측력을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예측이 가능하면 통제도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하면 심리적 여유도 생깁니다. 반면 결과만 보면 늘 당황하게 됩니다. 잔고가 줄면 놀라고, 카드값이 밀리면 허둥대며, 예상치 못한 지출에 패닉에 빠집니다. 돈은 결과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당신의 재정 상태는 순간의 잔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패턴과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숫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세요. 결과가 아닌 흐름을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돈의 주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돈이 부족하다는 감각은 습관이다. 왜 나는 항상 돈이 부족한 기분이 들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현실 진단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감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달 수백만 원을 벌어도 늘 모자라다고 느낍니다. 반면 누군가는 적은 돈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는 객관적인 수입보다 그 사람이 돈에 대해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감각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통장을 보면서 항상 불안해하고 예기치 않은 지출에 당황하고 돈이 생기면 금세 써버리는 행동들. 이 모든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항상 부족하다는 감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 감각이 무서운 이유는 실제로 돈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출이 급한 일처럼 느껴지고 미래보다 오늘이 더 중요해 보이며 계획보다 충동에 끌리게 됩니다. 이 감각을 바꾸기 위해선 부족함의 경험을 줄이고 작은 여유의 경험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두고 그 존재 자체를 잊는 연습, 지출을 3일만 미뤄보는 훈련, 작은 돈이라도 계획적으로 쓰고 남겨보는 시도.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당신의 감각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 나는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각이 생깁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감각은 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의 무의식이 만든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이제 그 감각을 바꿀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월급쟁이가 아닌 자산 설계자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그냥 직장인이야.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일 뿐이야.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수동적인 돈의 수신자로 만들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자산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직장을 다니는 것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모두 자산을 만들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산 설계자는 단순히 돈을 벌지 않습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에 머무르고,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지를 설계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 그 수입을 단지 생활비로만 쓰고 있다면 돈은 당신 곁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수입 중 일부를 자산으로 바꾸는 구조를 만들면 돈은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은 그래서 직업보다 자산을 먼저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일하세요? 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자산을 설계하고 있나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직함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월급쟁이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자산 설계자다. 일곱 번째, 돈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모두에게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으로 자산을 만들고 기회를 얻고 재산을 늘립니다. 반면 누군가는 그 시간으로 불안에 빠지고 에너지를 소진하며 돈을 허무하게 날려버립니다. 차이는 단 하나,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시간은 곧 돈입니다. 아니, 시간은 돈을 만드는 원천입니다. 부자들은 하루 1시간을 쓰더라도 그 시간을 미래의 수익으로 전환합니다. 독서, 운동, 네트워킹, 자기개발, 재테크 공부. 이 모든 것이 단기적으론 돈이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 구조를 바꾸는 핵심 요소입니다. 반대로 돈이 늘 부족한 사람은
시간을 해소하는 데 씁니다. 무의미한 영상 시청, 스트레스 해소형 쇼핑, 습관적인 SNS 탐색, 이런 소비는 지출만 남깁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당장 수입을 늘리는 방법보다 시간을 자산화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당신은 몇 시간을 소비하고 몇 시간을 축적하고 있나요? 8번째,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돈이 가는 방향을 관찰하라.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잘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감정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벌까 보다 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입니다. 부자들은 세상의 흐름을 관찰합니다. 어떤 분야에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는지, 무엇이 유행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있는지, 그들은 돈의 방향을 보고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 OTT가 뜰 때 영상 관련 일을 시작하고 1인 콘텐츠가 확장될 때 에디팅 기술을 익히고 사람들이 건강을 찾을 때 관련 제품을 개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위해 일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갑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그 일이 돈이 모이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돈은 늘 움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곳에 이미 있는 사람입니다. 9번째, 수입보다 내면의 허기를 먼저 채워야 한다. 돈을 더 벌고 싶어요. 이 말 뒤엔 때때로 진짜 결핍이 아닌 감정적 허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돈을 더 원하고 허전할 때 소비로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쓴 돈은 늘 부족함을 남깁니다. 왜일까요? 그건 돈이 아니라 감정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진짜 부자들은 돈을 감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돈은 그저 선택의 수단일 뿐, 자존감이나 정체성을 대신해주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의 공허함, 외로움, 불안, 인정욕구를 돈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고, 더 자주 사고, 더 높이 비교하며 지칠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 루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먼저 내면의 허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이걸 사고 싶은 걸까? 나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 이 소비는 나를 채워줄까? 더 비워버릴까? 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 소비의 방향도 돈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면이 채워지지 않아서 돈이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벌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0번째, 진짜 부자는 돈보다 자유를 선택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질문해봐야 할 건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비싼 옷을 입고 싶어서? 아니면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진짜 부자들은 돈 그 자체보다 자유를 원합니다.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얻기 위한 도구가 바로 돈일 뿐입니다. 반대로 돈만을 쫓는 사람은 오히려 자유를 잃어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돈을 지키기 위해 인간관계를 조정하며 돈이 삶의 중심이 되면 될수록 자신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나를 구속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산이 많아도 자유가 없다면 그건 부유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한 건 수치가 높은 통장이 아니라
그 통장 덕분에 얻게 되는 시간과 선택의 여유일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돈을 원하는가? 아니면 자유를 원하는가? 당신이 원하는 게 자유라면 그 자유를 중심에 두고 돈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자의 사고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태도이자 사고방식이며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메시지 중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겨진다면 당신은 이미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돈보다 자신을 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돈을 벌고 싶은가를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